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패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패치노트에서 물론 매우 패치노트의 내용이 있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이라던가 혹은 단순히 글로만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실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치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룰 건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와 그리고 이제 개발자 센터의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추가되는 첫 번째 기능은 이제 메이커 기능인데, 하이어라키와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이어라키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들을 실제로는 이제 뭔가 이동을 하거나 계층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작게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표시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empty 엔티티를 이제 이런 스폰 로케이션 엔티티 하위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하위에 있는 것을 이제 완전 그 상위로 이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고 목표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시해 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그냥 써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추가된 기능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모델화를 하죠.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한 개념일 거고,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찍으면 이런 프로퍼티에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엔트리라는 게 모델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라던가 사운드라던가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을 다 엔트리라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모델만 이런 정보들을 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미지와 그 사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퍼티 창에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기타 이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 피벗을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기타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를 임포트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듣기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필요했던 기능일 것 같은데요. 리소스 스토리지를 보시면 오디오 클립이 있는데, 이런 오디오 클립들을 이전에는 이제 사운드 컴포넌트에 추가를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봐야만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리 듣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들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 들어보고 이제 RUID를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좀 편하겠죠. 네, 이제 메이커 기능은 이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이번에는 스크립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스크립트를 한 개 열어보시면, 네, 일단 뭐가 딱 봐도 많이 바뀌었죠. 네, 기본적으로 컬러링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컬러링들이 기존에는 좀 몇 가지 안 됐는데, 이거를 좀 세분화를 해서 어떤 토큰의 의미에 따라서 좀 다른 형식으로 여러 가지 다채롭게 컬러링이 추가되었고요. 이 컬러링도 역시 써보시다 보면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코딩을 할 때 도와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어시스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런 스크립트 어시스트의 기능 중에 이제 엔티티 서비스를 했을 때 이런 펑션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다시 엔티티 서비스를 예로 들면은 아마 이전에는 get entities 복수가 제일 먼저 와서, 실제로는 get entity 뭐 아니면 entity bypass가 실제로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entities 복수가 나와서 항상 이렇게 쓸 때마다 내린다거나 혹은 실수를 해서 복수용으로 리턴을 받아서 오류를 뭔가 체험하실 일이 많으셨을 건데요. 자주 쓰는 그런 펑션들을 좀 위로 우선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엔티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get entity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능들이 우선적으로 추천돼서
가볍게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쓸 때 보셨겠지만 좀 앞에 이런 구문들이, 아이콘들이 역시 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네, 세분화가 되어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그런 아이콘들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루아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뭐 스트링이라던가 매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 어시스트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뭔가 추천해 준다거나 시그니처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화되었고요. 예를 들면은 뭐 테이블 좀 인서트 하면은 이제 이제는 아마 요것만 나왔었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여러 오버로딩 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맥스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추가되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퀵 인포 이런 설명들 뭐 이런 맥스의 의미를 한다거나 매스가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다 각각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하실 것 같고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조금씩 설명들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고 이 특정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하는 것인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도 좀 기능이 강화됐거든요. 하이라이트가 기능이 강화되는데 일단 셀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기능이 강화됐고, 포나 뭐 if문 같은 경우에 중첩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엔드가 이제 이 엔드인지 여기에 있는지 좀 알기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쌍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하이라이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없어졌었죠. 이런 실행 지형 아이콘 이런 것들도 다시 살아나서 코드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기능은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루아 자체가 어떤 강타입이라던가 이런 타입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로컬 A라는 걸 스트링으로 선언을 했지만 A를 다시 정수형으로 이렇게 써도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는 이제 편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타입을 가질지 모르니까 이제 저희 코드 어시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해서 추천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얘는 어떤 거니까 어떤 걸 추천해줘 라는 기능을 이제 하는 것이 추가됐고요. 이제 그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개발자 센터의 가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략히 소개드리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주석이죠. 세 개를 쓴 다음에 골뱅이를 누르시면은 타입이 뜨는데, 이 타입을 예를 들어서 벡터 3로 쓰겠다. 저기 밑에 잠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자, 사용법은 이렇게 이 타입은 벡터 3라고 B는 벡터 3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예요. 자, 이 예시를 보면은 A에다가 벡터 3에 해당하는 값을 넣었는데, 우리는 누가 봐도 이 첫 번째 인자 B가 벡터 3라는 건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이걸 안 쓰면은 B가 쓸 때 이런 식으로 뭐 아무것도 추천해 주진 않죠. 네. 추천해 주진 않는데 이제 여기다가 타입에 얘는 이 B라는 거는 벡터 3다 라는 걸 이제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벡터 3처럼 인식이 돼서 관련된 코드 어시스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코드를 쉽게 코딩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의 마지막 추가점은 이제 우리가 숫자를 쓸 때 기본적으로는 다 넘버 형태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정수형이 이제 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여기 인테저라는 타입의 정수형을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정수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저희 MSW의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실행제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정수는 64비트형 정수이고요. 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립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추가되는 AP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같은 경우에 좀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개발센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히 미리 몇 개 코드를 짜놨거든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미지 스킨에 원래 이전에는 이제 데미지 스킨이 이렇게 플레이 데미지를 쓰는 형식이 있었는데 실제 메이플 스토리 원작에는 이런 데미지뿐만 아니라 특수 타입의 형태의 그런 폰트가 있었죠. 이제 그걸 데미지 텍스트 데미지라고 할 건데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찍으시면 어떤 타입이 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뭐 카운터라든가 가드, 미스, 레지스트, 슛 같은 거를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제 이 데미지 폰트 RUID를 통해서 이 타입을 적으면 이거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그 T를 누르면 플레이하게 해놨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추가될 거는 이 동적 스프라이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동적 스프라이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데이터를 이런 스프라이트를 올릴 때는 다 정적인 타이밍에 데이터를 올려서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플레이 중에서 월드 플레이 중에서 뭔가 특정한 순간에 그때 뭔가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올리고 싶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그 스크린샷 서비스에서 만든 그 이미지를 동적으로 올려서 전 월드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약간 복잡해서 코드가 살짝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가이드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L을 누르면 캡처해서 쉽게 만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한이 있긴 한데 어쨌건 게임 플레이 중에 이런 것들 찍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이제 아바타 액션 쪽인데 실제 아바타 액션 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가이드 내용을 많이 보강을 했어요.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이제 컨트롤하기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좀 이번에 가이드라든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좀 추가를 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변경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바타 스테이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게 캐릭터 스테이트죠. 캐릭터 스테이트와 실제 해당하는 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좀 기능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원래 썼으면 동작을 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프레임 설정까지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까지는 지금 돌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 지금 간다 하면 그 키를 누르면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이제 제어가 가능했었고 이번에 추가한 건 이제 속도뿐만 아니라 특정 프레임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프레임 2개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법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업데이트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스토리지를 열고 get 글로벌 데이터 스토리지에 업데이트 계열, 이런 업데이트 계열 문이 추가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정 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셋이랑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화면을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DB는 이제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해서 10인용 그런 월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10명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10명 이상이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월드를
월드 인스턴스를 제작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월드 인스턴스는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 DB는 이게 하나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값을 1에서 2로 바꾸려고 하는 로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였으면은 뭐 사실상 문제 없었겠죠. 하나에서 1에서 2는 이제 돌아갔을 텐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되니까 얘도 1에서 2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얘도 1에서 2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얘도 1에서 2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하려던 일은 그냥 있던 그런 값을 1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게 먼저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냥 덮어 씌워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추가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유저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유저가 다른 월드에 동시에 존재할 일이 없으니까 뭐 충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토리지나 혹은 뭐 다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키가 하나로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이제 계열이 추가되었고요. 업데이트를 쓰시면 이제 똑같이 원래 키가 있겠죠. 키를 money라고 했을 때 이제 expected value, 내가 이전에 아마 이런 값이 들어 있었을 것 같다. 아마 내가 원래 어떤 데이터가 있었겠죠. 300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400으로 100 증가시킨 400으로 이제 증가시키고 싶겠다 라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 DB에서 이제 300이라는 값이 들어 있으면은 이제 DB의 값을 이제 400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요. 잠깐 그림이 보이실 텐데, 요런 식으로 300을 400으로 업데이트 해라 라는 건데, 이전에 들어있던 값이 300이었으면은 이제 400으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을 거고요. 혹여라도 다른 데서 이제 300을 다른 350 이런 값으로 바꿔놨으면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이제 보시면 20만 번, 200만 번의 업데이트 API failled라는 것을 리턴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 값을 받아서 내가 원래 하려던 것이 100을 더하려니까 새로 업데이트 된, 그러니까 현재 값을 받아서 100을 더해서 업데이트를 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추가 API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컬러에서 RGB를 이제 HSV로 바꾼다거나 이런 유틸성 함수가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이제 우리 모바일과 연관된 어떤 기능들, 모바일과 연관된 가속도 센서라든가 자이로 센서, 우리 진동 이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않겠지만 그냥 API 레퍼런스나 가이드를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메테리얼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엔트리 중에서 이제 메테리얼이라는 엔트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create 메테리얼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메테리얼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쉐이더가 있는데, 이제 쉐이더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우리가 이런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이제 여기는 이 색을 칠하고 여기는 이 색을 치고 기본적으로 약속된 어떤 그리는 방법 요게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 색, 요거는 이 색, 요거는 이 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만, 요거 그리는 방법을 다르게 그릴 수 있겠죠. 현실로 치면은 얘를 좀 뭉개진 형태로 그릴 수 있고, 파스칼 형태로 그릴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컴퓨터에서도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걸 다양하게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한데, 그거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요게 바로 이제 쉐이더라고 하고요. 저희 MSW에서는 그 쉐이더를 이제 메테리얼이라는 것으로 한번 싸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속성 여러 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메테리얼은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쉐이더에 뭔가 내가 코딩을 짜서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되게 다양한 기본
되게 손쉽게 이런 다양한 쉐이더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걸 그냥 클릭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색 톤을 만들고 싶다 라고 했고, 그럼 이제 이거는 이 매테리얼은 이제 회색 톤 그레이스케일이 가지는 그런 매테리얼이고요. 얘는 아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있으니까 저 스프라이트 렌더러 쪽에 보시면 이제 매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새로 추가되었어요. 이거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 매테리얼에 가지고 있는 쉐이더는 약간 회색 톤으로 그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어요. 뭐 블러를 먹인 형태라던가 블러 값을 뭐 조금 더 진하게 먹인다거나, 너무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먹인다거나, 혹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웨이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 한다거나, 혹은 뭐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고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해보셔도 되고,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해보시거나 패치노트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럼 등을 통해서, 포럼이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